2월 26일 월요일. 지난주 오른팔 인대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다. 토요일에 퇴원해서 하루 지내보았는데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던 오른팔이다 보니 지내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특히 씻고 옷 갈아입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서 당분간은 본가에서 지내려고 한다. 지난주 졸업식도 마무리했고 이번 주부터는 새학기 준비기간 시작이다. 새학기 준비기간. 어린이집 새학기 준비기간은 매우 바쁜 시간이다. 내가 맡게 될 새 교실을 새 단장, 청소를 새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다. 대부분 3일에서 5일 정도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새학기 준비기간인데 수술로 한쪽 팔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 당직을 서기로 했다. 새학기 준비기간에도 어린이집은 문을 닫지 않고 등원하는 친구들을 보육한다. 가위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만 잘 보기로 했다. 새학기 13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반을 맡게 되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원장님과 면담을 한다. 이직이나 근속, 그리고 건의사항, 내년에 맡고 싶은 반. 나는 6세 2년, 그리고 7세를 쭉 맡아왔는데 한 8년 차부터는 항상 만 3세, 5세를 적었던 것 같다. 물론 매년 다양한 이유로 7세를 맡았다. 유보통합 시범사업, 그리고 3번의 평가제. 선생님, 이번에 한 번 더 해야지. 이번에 평가제 중요하잖아. 누가 7세반 하겠어. 올해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영화반을 한 번도 맡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자라서 그런가? 한계가 느껴졌다. 원장님, 저 올해 4세반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과 며칠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할 수 있는데. 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쉽지 않았다. 이직을 할까 생각도 들었고 이래저래 너무 춥고 힘든 겨울이었다. 원장님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셨다. 남자여서, 오래 근무했지만 남자여서 단독반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투담임으로 함께 일하는 선생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쳐 결국 영화반을 맡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만 2세 반으로 교사로 인사를 드렸다. 이제 다음 주면 처음으로 영화반을 맡게 된다. 정말 오랜만에 새학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저귀 가리 영상도 찾아봤다. 영화반은 손유이가 필수. 정말 오랜만에 손유이 영상도 틈틈이 챙겨보고 키즈노트는 어떻게 쓸까 고민도 많이 했다. 그랬는데 2월 28일 목요일 아침 8시 30분 6, 7세 혼합반을 맡기로 한 사람이 출근을 안 했다. 버스를 놓쳤나? 터미널로 태우러 가야겠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느낌이 이상했다. 다른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원감님, 제 전화도 안 받는데요? 교사 단톡방을 봤다. 왜 한 명이 줄었지? 어젯밤에 인사도 했는데. 그때 알았다. 조용히 나가기.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다. 원장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요.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있었을까요? 원장님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30분 후 원장님께 그 사람이 보낸 문자가 왔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수. 멘붕이 왔다. 평가제 때 도망갔다는 선생님들 이야기는 들었는데 새학기 준비 기간에 당장 내일 모레 새학기인데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심지어 오늘은 부모님께 새학기 인사, 차량 시간 안내 전화 드리기로 했다. 이미 OT까지 다 끝냈는데 이게 무슨... 갑자기 속이 안 좋아졌다. 한숨도 많이 나왔다.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 원장님, 제가 6, 7세 반 올라갈게요. 할 수 없죠. 원장님이 괜찮겠냐고 하셨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당장 6, 7세 반을 맡을 선생님이 없었다. 새로운 교실로 옮겨놓았던 짐들을 다시 원래 교실로 가지고 왔다. 어지럽혀져 있는 교실. 올해로 13년째 하고 있는 새학기 준비 기간. 뭘 해야 할지, 어떤 걸 해야 할지 알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하필 왜? 그 사람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그 사람은 이틀 동안 뭘 한 거지? 날짜판 하나 만들었나? 팔도 아프고 집에 가고 싶었다. 그런데 또 머리도 마음도 너무 하기 싫은데 나는 의자를 닫고 책상 배치를 했다. 자료실에 가서 교구장에 넣을 바구니, 교구들을 챙겨왔다. 마무리로 화장실 청소를 했다. 가위질 할 건 많은데 가위질을 못하니까 화가 났다. 화가 나서 화장실로 들어가 청소를 했다. 옆반 선생님이 오셔서 원감님, 제가 할게요. 팔도 아프신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나도 몰랐는데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청소를 한다. 혼자 조용히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이 풀린다. 선생님, 저 청소하면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화장실 매트를 낑낑대며 걷어내고 뒤집어서 솔로 빡빡, 변기, 바닥, 벽, 거품으로 싹싹. 거의 40분 청소를 했다. 젖은 발을 닦고 양말을 신었다. 한숨을 크게 쉬고 창밖을 보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래, 한 해 더 해보지 뭐. 사실 주말 동안 기분이 한없이 내려가 있었다. 한숨도 나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억울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할 것 같아 친구들한테 말했다. 나 이런 일이 있다. 힘들다. 속상하다 하니 주말 내내 맛있는 것도 사줬다. 친구들의 위로와 공감으로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리고 작년에 맡았던 우리 학부모님들, 새학기 전화 인사를 다시 드렸다. 선생님, 전 너무 좋아요. 한 해 더 맡아주시면 감사하죠. 부모님의 말씀에 힘이 났다. 그리고 원장님께 전화도 드렸다. 원장님, 사실 속상한 마음도 있는데 한번 더 잘해볼게요. 원장님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셨다. 원장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했다. 사실 영상에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싶었는데 여러 번 수정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중간에 그만뒀으면 더 힘들었겠다. 어차피 갈 사람이면 시작 전에 가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학기 또 한번 잘 해봐야겠다.